LA 한인타운에서 무장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빈번하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총격 참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조속한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한국 입국 전후로 요구되는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번째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천역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총 21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들고 용의자가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최근 한인타운의 총격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면서 한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순찰 인력을 확대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업소들이 밀집된 몰 주차장. 한 남성이 총에 맞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끝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That was a man with a gun, so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The call came out and identified that individual as a male Hispanic armed with a handgun. Upon their arrival, they encountered the suspect and an officer-involved shooting took place.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이 남성에게 총을 버리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이 남성이 경찰에게 총을 겨누는 등 위협을 가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s soon as when I watched, I saw all the officers come out, and I saw the officer telling the gentleman that the guy got shot, ask him to put the gun down, which he didn't. So the next thing was the officer took a shot at him. 최근 LA 한인타운 일대의 총격 사건이 급증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1년 전보다 50% 급증했고 최근 일주일 평균 4건 이상의 총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인 셈입니다. 너무 겁나죠. 그래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하루하루 조금 조심스러워. 경찰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순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I think it's a little bit scary, and especially because there's a lot of shooting going on. I wish it was like a little safer for like the younger ones as well. Yeah, just them patrolling the areas more, the more dangerous areas. 한인타운 주민들은 커뮤니티가 위험한 범죄에 노출됐다며 치안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한 의사를 포함해 총격범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총격 참사에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병원 주변에 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 병원 건물 2층에 무장 괴한이 들어와 갑자기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와 직원 등 4명이 숨지고 총격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환자였으며 허리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계속돼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rom what I understand is that the shooter had an issue with a specific physician and that the shooter could not find this physician and that elicited his behavior in the shootings.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8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사건 당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이 사용했던 똑같은 반자동 소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연방의회,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상원에 적극적인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This time, we have to take the time to do something. And this time, it's time for the Senate to do something. But as we know, in order to get anything done in the Senate, we need a minimum of 10 Republican senators. 또 총기 소지 찬성자들이 법적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선 총기 구매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건이 계류된 상태며 연방 하원에선 민주당 주도로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이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범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총격범 19세 페이튼 젠드러는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젠드런을 체포한 직후 1급 살인 혐의를 기소한 데 이어 증오범죄와 국내 테러 등을 추가해 현재 25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It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New York State that this domestic terrorism charge, motivated by hate in the first degree, has been filed. That charge only has one sentence if, in fact, the defendant is found guilty of that charge, and that is life without parole. 젠드러는 지난달 14일 버팔로 흑인 거주 지역에 위치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고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9년 뉴욕주는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 매장에서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자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증오가 원인이 된 범죄를 테러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젠드러는 다음 달 초 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산유국들이 결국 증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7월과 8월에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씩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합의한 증산량보다 50% 정도 많은 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산유국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증산 여력이 있는 산유국들이 향후 원유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즉각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환영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특히 사우디가 주도하는 산유국들이 이번 합의에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 얼어붙었던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he President will look for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leaders from Middle East region, and I just have nothing to announce for you today. 추가 증산이 실현되면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국제유가는 당장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휴가철 석유 수요가 늘면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르면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아시시자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오늘 3일부터 각 주정부에 어린이용 백신 주문을 받기 시작해 이르면 21일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어린이 백신 접종은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화이자 바이오테크와 모더나는 이미 FDA에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의 해외 입국 격리 의무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전면 해제해 항공 수요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와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번째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여행 중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주민 1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의심 환자의 상태가 심하지 않아 입원하지 않은 채 격리 조치한 상태며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등 11개 주에서 21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증상은 고열과 몸살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하며 발열과 수포 등 발진 증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아프리카 5개국에서 현재까지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LA 지역의 유명 한식당에서 한인식당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LA 이스트에 따르면 다운타운과 미들위셔, 베버리힐스 등 세 곳에 위치한 겐와 코리안 바베큐 식당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식당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한인업주와 3년 기한의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겐화 직원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한 이후 권재범 겐화 대표와 고용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소유의 한인 식당에서 노조가 설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이스트는 이번 겐화 노조 설립으로 한인타운 내 550여 개 식당에서도 노조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폭스뉴스의 진행자가 방탄소년단의 백악관 방문을 두고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음악 매체 롤링스톤에 따르면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투나잇쇼에서 백악관이 미국이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BTS를 초청했다면 미국의 급이 떨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슨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폭스를 위해 일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왜 BTS를 지적하냐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터커 칼슨은 이전에도 이민자와 유색 인종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77회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개막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니들스 로치 골프 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엔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을 비롯해 밴쿠버 오픈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한 지은이 등 22명의 한국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S 여자 오픈 대회는 박세리 등 한국 선수들이 총 11차례 우승한 기록이 있지만 지난 2020년 김아림의 우승을 마지막으로 최근 6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제77회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는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열리며 총 상금은 $10,000,000로 여자 골프 사상 단일 대회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기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화려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가 열린 버킹엄궁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고 올해 96세인 여왕은 건강한 모습으로 군중 앞에 섰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70대의 전투기들이 화려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대포가 발사되고 근위병들이 궁전을 향해 행진을 이어갑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오늘 군기 분열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트래펄거 광장에서 버킹엄궁으로 이어지는 1km 도로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버킹엄궁 근처는 행사를 보기 위해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영국 국기를 흔들며 화려했던 옛 대영 제국의 향수를 즐겼고 버킹엄궁 발코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왕실 가족들과 함께 등장하자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It was beautiful. It's just being British makes you feel very proud when everybody comes together like this. 올해 96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에 앉아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즉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버킹엄궁이 공개한 특별 메시지에서 여왕은 지난 70년 동안 이룬 것을 되돌아보고 자신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내다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인들 사이에 여왕의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여왕 이후 왕실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제 나온 현지 설문조사에선 100년 뒤에도 왕실이 있겠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41%로 긍정적인 답 39%를 앞섰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수업 중이던 교실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책상 아래로 숨었던 학생들은 진동이 멈추자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가정집에서도 심한 진동에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중국 스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벽에 금이 가는 등 주택 파손도 심각해 주민 1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촨성 당국은 무너진 주택들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서는 한편 지진으로 끊긴 도로와 수도, 전력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3년 이곳에서 발생한 규모 7.0 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만여 채가 넘는 집이 무너지고 200명에 가까운 주민이 숨졌습니다. 최근 1년간 스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만 79차례. 주민들은 6만 9천여 명이 사망한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부 앞이 일본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길이 2년 만에 열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앞.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택 골목길까지 긴 줄이 늘어섰고 밤새 줄은 더 길어져서 돗자리나 간이 의자를 깔고 앉은 시민들로 주차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한국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업무 개시 전부터 몰린 일본 시민들입니다. もう行けなくなった時からずっとキンパとかトッポッキとか大好きなんですけど、それを本場の味を楽しめたら。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3월 양국 간의 무비자 협정이 중단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국행입니다. 일본인 1,000명이 몰렸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트위터에는 새벽 인파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아직은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 데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행 비자 발급 대상이 하루에 2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아예 밤을 샐 각오를 하고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今日申請できなくて3、4週間後にビザが下りなかったらまた確実に申請するためにはこのまま待とうかなと思ってます。
이달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도쿄에 늘어선 긴 줄은 코로나 후 한국 관광 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거 승리 하루 만에 당 혁신위 구성을 예고하며 당 개혁에 속도를 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협치를 압박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당선인들의 이름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하지만 오전 최고회의에선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입니다.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2년 뒤 총선을 위한 당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 행보, 정당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광주로 이동해 호남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후보들이 15% 득표율의 벽을 넘은 건 큰 의미라고 강조했고 호남은 이제 불모지가 아니라 경작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이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맞서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선거 패배엔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협치에 나서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론 선거 승리를 이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 더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내로 진입한 안철수 의원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안 의원이나 이 대표나 당정을 넘나들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지도부는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을 중심으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수습 방안을 놓고 토론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윤호중, 박지원 공동위원장 등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8명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 사퇴를 결정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려고 발족했던 비대위마저 3개월도 안 돼 조기 퇴진한 상황.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개파 간 갈등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투표율 37.7%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는 건 국민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라고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이 고문은 말을 아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나마 이 고문이 선거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가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내심 반발하는 기류이면서도 충돌을 우려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당 운영 방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5대1로 완패했습니다. 브라질의 화려한 개인기에 우리 수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예매 시작 4시간 만에 6만 4천석이 매진된 경기인 만큼 경기장 주인은 일찍부터 들썩였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화이팅! 김승기 화이팅!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맞붙은 대표팀. 화려한 개인기에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얻어맞았습니다. 히샬리송이 방향만 감각적으로 바꾼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대표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반 31분 황의조가 수비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절묘한 터닝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작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1년 만에 터뜨린 A매치골. 균형을 맞춘 대표팀은 역전까지 노려봤지만 세계 최강 브라질의 공격은 너무 강했습니다. 수비가 번번이 뚫려 계속 위기를 맞았고 결국 전반 42분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12분 또다시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쿠티뉴와 제주스에게 추가 실점한 대표팀은 끝까지 만회골을 넣는데 실패, 5대1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 얼마나 높은 벽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 사실 여기서 되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발전하는 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불안한 수비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대표팀은 사흘 뒤 대전에서 남미의 복병 칠레와 두 번째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이후 손흥민과 네이마르 선수가 유니폼을 교환하며 맞대결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환히 웃고 있는 손흥민과 네이마르 선수. 사진을 공개한 브라질 축구협회는 두 스타의 만남에 존경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각자 에이스로서 팀을 이끈 선수들은 사진을 차례로 개인 SNS에 공유하며 승패와 상관없이 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올 시즌 23골을 기록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후보로는 공동 득점왕인 모하메드 살라와 올 시즌 18골을 기록한 호날두 등 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 팬들은 아시안 패싱 아니냐는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로 바뀝니다.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터키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가 패배자, 겁쟁이를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되는데요. 이에 터키 정부는 지난해부터 헬로 튀르키예 캠페인을 벌이며 국호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인의 땅을 뜻하며 튀르키는 용감한이란 의미를 지녔습니다. 유엔은 터키 정부의 국호 변경 요청을 승인했으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터키어 발음 규정에 따라 철자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앞으로 2대의 오토바이가 주행합니다. 그러던 중 속도를 줄인 오토바이를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치고 맙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차량으로 몰려드는데요. 순식간에 모인 20여 명의 시민은 힘을 모아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올려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차 밑에서 구조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법무부가 장관의 취임사 구절을 손글씨로 쓴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를 열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인데요.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이라는 이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개인 계정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등 모두 80만 원어치 경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내용 중 일부라는 점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정부 부처의 SNS가 국민의 세금으로 장관의 개인 홍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어제 이벤트 종료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 행사는 부처의 통상적인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해명했는데요. 한 장관은 이번 사안을 접한 후 통상적인 홍보 활동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동화책 사파의 한 장면처럼 작은 관 위에 야생동물이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미국의 한 프로야구팀의 로고와 야구공이 새겨진 화려한 관도 보입니다.
이 특별한 관들은 미국의 한 관 제작 업체가 텍사스 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해 기증한 건데요. 업체 사장은 텍사스 장례식장 협회로부터 맞춤형 관을 제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6시간만 자고 작업한 끝에 완성한 관은 총 19개. 각 관들은 슈퍼맨과 틱톡 등 희생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그림과 직접 도안한 스티커로 장식됐는데요. 총기 참사 희생자들이 영면할 관에 평소 좋아하던 것들이 담겼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중국에서 철제 우리에 갇힌 2살배기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현지 SNS에 퍼져 논란입니다. 얼음이나 음료를 파는 이동식 카트가 거리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래를 자세히 보니 철제 우리에 어린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장면은 중국 구이저우 성에서 포착됐는데요. 알고 보니 아이 엄마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를 일터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 형편도 안 되다 보니 일하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아이를 우리에 넣어둔다는 건데요. 이 영상은 외신에까지 소개됐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국의 농촌 지역 빈곤 퇴치 성공을 스스로 축하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영화 탑건 매버릭이 북미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요. 주인공 톰 크루즈가 극중에 입고 나온 항공 점퍼가 화제입니다. 타이완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화에서 타이완 국기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극중에서 크루즈의 아버지는 1960년대 타이완과 일본 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을 기념해 각 나라 국기를 점퍼에 넣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지난 2019년 공개된 예고편에서 노출됐다가 이후 추가 예고편에서는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실제 개봉작에 타이완 국기가 재등장하면서 타이완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진 겁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탑건 속편이 문제의 장면을 편집 없이 노출시킨 것에 대해 할리우드가 중국의 눈치를 보던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맑은 물 아래 하늘거리는 이것은 뭘까요? 흡사 잔디밭처럼 보이는 이 풀들은 해초입니다. 웬만한 도시 크기와 맞먹는 지구상 최대 식물이 서호주 샤크만 연안에서 발견된 건데요. 그 크기가 축구장 2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뉴욕시 맨하튼의 3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북 전주시의 전체 면적과 비슷한데요. 더 놀라운 건 이 해초들이 모두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호주대학교 연구팀이 거대한 해초밭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려고 현장의 해초 표본 18,000개를 채취해 분석했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는데요. 연구팀은 씨앗 하나가 4,500년 동안 꾸준히 자라서 덩치를 불리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